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 책을 풀어드릴 건데요. 이 책 많이 보셨죠? 네, 지방을 펴는 스위치온 다이어트. 이 저자가 박용호 박사님이신데, 박용호 박사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30년간 비만 환자를 치료한 국내 최고의 비만 명의이시고, 지금 현재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 본부 홍보실장 및 성균관의대 임상교수 재직하고 계세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셨는데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아침, 비타민 쪽에 그리고 이제 닥터 집하고 이런 건강 프로그램 많이 나오셔서 이제 다이어트 명의로 굉장히 출연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이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풀어드릴 내용은 1장 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안 빠질까에 대해서 제가 책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여기 보시면 앞쪽에 왜 누구는 식사량을 조금만 졸여도 살이 잘 빠지는데 누구는 굶으면서 죽기 살기로 운동해도 살이 잘 안 빠질까? 많이 먹고 안 움직여 살이 찐 거라면 적게 먹고 움직이면 살이 빠져야 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박용 박사님께서 풀어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1장 그래서 다이어트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18쪽에 보시면 모두가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하고 저칼로리 식단과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 기본이라고 설명할 때 나는 칼로리에 집착해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했고 렙틴 호르몬과 세트 포인트 개념을 사람들이 처음 소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장에서 렙틴 호르몬 세트 포인트 그 개념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전 넘어갈게요. 그 밑에 단락에 직접 체험해가며 만든 박용호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박용호 박사님이 굉장히 되게 날씬하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살이 되게 잘 찌는 체질이시래요. 그래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모두 다 직접 체험해보시고 뭐 양약이든 한약이든 다 체험해보시고 이 책을 쓰신 걸 하시거든요. 20장에 보면 요즘 나는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스위치온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있다. 4주 프로그램을 시행해보니 3주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3주간 예외 없이 실천하면 내 몸이 바뀌기 시작한다. 지방을 잘 쓰지 않던 몸이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뀌면서 체지방이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쪽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 사진에 불필요하게 몸에 붙어있는 지방은 거울을 볼 때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몸을 망가뜨려 건강을 해친다고 되어 있죠. 뭐 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살이 찌게 되면 적신호가 켜지는 거죠. 그리고 23장의 중간 단락에 보시면 지금까지 렙틴 호르몬과 세트 포인트 이론을 중심으로 비만을 설명해왔던 내가 인슐린 저항성을 더 강조하게 되었고 생체 리듬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12시간 공복과 6시간 이상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 꼭 필요한 점도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잠도 굉장히 다이어트에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단락에 3주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끊임없이 개선된 최신 결과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4페이지 맨 아래 줄에 3주만 철저하게 실천하면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간의 예외를 허용하면서 다이어트를 해도 지속적으로 체지방 감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겠어요. 이 원리는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지만 대청소를 한번 하고 나면 가볍게 청소를 해도 늘 깨끗한 상태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대요. 그리고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빠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7페이지 중간 단락에 몸에 근육이 적으면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근육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근육이 부족할수록 근육이 더 잘 빠진다. 우리 몸은 근육보다 지방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왜 근육보다 지방을 더 소중하게 여길까요? 맞죠? 지방을 먼저 쓰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을 먼저 잘랐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일단 다이어트 중 근육이 줄어들면 요요 현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부족한 여성들에게는 3주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최적이다.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주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31페이지 맨 아래줄에 보시면 3주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통해 지방 대사 스위치를 먼저 켜야 한다 되어 있죠. 지방 대사 스위치를 켜야지만 그 다음부터 지방이 빠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32페이지에 빠진 체중보다 좋아진 혈액 검사 결과에 더 놀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34페이지 보시면 위에 단락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이어트 상식의 80%가 틀렸다니 있죠. 콜레스테롤, 간 기능, 혈당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무조건 먹는 양을 줄이고 중간 단락에 무조건 먹는 양을 줄이고 죽어라 운동해야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 다이어트 상식이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안 먹고 운동하면 빠지겠지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7페이지에 식습관과 운동 모두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중간 단락에 운동은 다양한 요인으로 체중 감량을 돕는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하여 근육을 지킨다. 무엇보다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회복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숙면에도 이롭고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체질을 개선해 주기도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체질을 지방을 잘 쓰는 이제 체질로 바꿔주는 거. 요게 이 3주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그림 보시면 지방 대사 스위치를 켜고 싶다면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병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2페이지 다시 발견한 간헐적 단식의 효과 있죠. 43페이지에 보면 지방 대사가 완전히 꺼졌다면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44페이지 중간 단락에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게 진행된 사람은 적게 먹는다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생체 시계를 되돌려야 살이 빠진다. 맨 밑에 단락에 이른바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음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12시간 공복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떻게 12시간 공복을 잘 유지하냐면 일단 취침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겨 지방 대사 스위치를 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 금식과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밤 시간, 특히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에 숙면을 취해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만 일찍 재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12시간 전에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잘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첫째, 예외 없이 실천한다 되어 있죠. 보면 54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마지막 줄에 각 주마다 정해진 허용식품 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둘째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운동을 얼마나 힘들게 규칙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 집안일 바쁘게 한다고 해서 이게 살이 빠지지 않는 게 같은 거죠. 운동을 할 때 고강도로 이게 뭐 설렁설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중간 단락에 셋째 6시간 이상의 수면과 12시간 이상 공복을 지킨다. 57페이지에 중간 단락에 보시면 12시간보다 14시간 공복이 효과는 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1장에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1장 가지고 2장에서는 덜 먹고 운동하면 100% 실패한다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풀어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지방 대사를 캔 스위트존 2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2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덜 먹고 운동을 하면 100% 실패한다는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덜 먹고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덜 먹고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전혀 그게 잘못되었다고 나오세요. 그래서 첫 장에 보시면 61페이지 덜 먹고 운동하라는 다이어트의 상식은 틀렸다고 나오세요. 그래서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과식과 폭식,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는 비만을 잘 일으키는 위험사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 여기 잘못된 상식을 깨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보면 체중 조절 시스템이 고장이 났대요. 왜 이게 고장이 났냐 하면은 우리는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거나 늦은 밤 야식을 찾게 되는 건 세트 포인트가 상향 고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형상이에요. 근데 이 세트 포인트가 뭐라 하면 66쪽에 내 몸의 체중과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조절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조절 시스템이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와 비슷하게 많이 먹었는데 더 먹게 되고 늦은 밤에 허기가 져서 야식을 찾게 되는 게 세트 포인트가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올라간 이 체중 조절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리는 건 쉽지 않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때 애기 놓잖아요. 애기 놓고 나면 또 다음 둘째 애기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둘째 되면 더 찌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우리가 이제 체중 조절값이 망가져서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68페이지 보시면 비만이 되는 이유는 많이 덜 먹고 덜 움직여서가 아니래요. 이 일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체중과 체지방 조절이 이미 고장이 났기 때문에 지방을 잘 쓰던 몸이 지방을 잘 쓰지 않는 몸으로 바뀌면 체중과 체지방이 늘어나서 비만이 된대요. 시스템이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먹고 안 움직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절대 게을러서 그렇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헬스도 가고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약을 먹었을 때는 어느 순간은 빠지는데 그 일은 내가 생각했던 몸무게 이하로는 빠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70페이지 보시면 망가진 내 몸의 조절 기능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많이 먹고 안 움직이려는 증상을 의사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잘못 치료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하는 식욕 억제제를 복용을 해도 내가 원하는 체중만큼 뚝뚝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71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예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앞에 설명되어 있는 게 이 그림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여주셔도 소비자들하고 저하고도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장은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고장났다 했잖아요. 그럼 어떤 시스템이 고장났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이 고장을 났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렙틴, 그렐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렙틴은 일정하게 우리 몸에 지방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렐린은 위장에서 분비가 때문에 배고파 쉽게 말해서 배꼽시계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을 못 빼는 거죠. 그래서 75페이지 보면 지방이 충분해요.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렙틴이 부족하네. 더 먹어서 지방을 늘려야 돼로 착각을 한대요. 이것이 바로 렙틴의 저항성이라는 거죠.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살찌기 시작하면 이후에 살이 더 찌는 건 훨씬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77페이지를 보시면, 자, 비만은 만성 스트레스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비만이 시작이 된대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모든 환경이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잠자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80쪽 보시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설탕, 커피, 초콜릿, 과자를 쓸 수 없이 집어 먹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집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돌아서다 내 배 밥 먹었나 싶어서 또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책 페이지 81쪽 보시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게 방법이래요. 습관처럼 먹는 과당이 과잉 섭취가 지방간,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고 렙틴 호르몬의 작동을 떨어뜨리면서 체중의 세트포인트가 올라가서 세트포인트는 체중 조절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런 식품을 점차 렙틴의 저항을 악화시킨대요. 제가 습관적으로 먹는 이 간식만 끊어도 우리의 이거 저항성이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82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은 지방 대사가 꺼져 있대요. 왜 꺼져 있냐면 평소보다 과자, 빵, 과일을 더 먹거나 자기 전에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잦아졌다면 내 몸에 인슐린 저항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과 렙틴 저항이 있으면 체내에 아무리 많은 지방이 쌓여 있어도 몸이 지방을 꺼내쓰려 하지 않는데요. 내가 빵과 과일 이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서 얘들 인슐린이 급격하게 이제 나와야 되니까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얘들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생겨서 인슐린하고 렙틴하고 얘들이 우리 몸에서 나오지를 않으려 하는 거예요. 안 꺼내 쓰는 거죠. 답답한 게 없으니까. 계속 우리가 넣어주니까 공급을 하니까 얘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83페이지 끝에 이거 별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방대사를 켜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그 켜는 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4페이지 보면 이렇게 또 쉽게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87페이지 생체 리듬이 깨지면 렙틴 저항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살찐 사람들은 생체 리듬이 깨진 경우 되게 많대요. 저녁을 먹고 나면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잠들기까지 야식을 찾게 돼요. 심하면 자다가 배고프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1시에 야식을 먹고 오전 7시에 일어나고 또 아침을 먹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케이스 저희 남편인 거죠. 밤 11시, 12시까지 야식을 많이 먹어요. 배가 불러요. 잠을 자고 나면 7시 전에 일어나요. 배고프다고. 그러면서 또 아침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을 조절하는 체중 조절 값이 올라가니까 이 렙틴과 그렐린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저항이 생겨가지고 인식을 못하고 계속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 보다는 생체 리듬에 맞게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규칙적인 식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8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잠자는 수면 시간도 질이 떨어지면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낮에 졸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대요. 무엇보다 낮 시간에 탄수화물 섭취하는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방 대사를 켜기 위해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이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 애들도 키도 잘 큰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거죠. 그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패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제가 했는 이상은 여기까지고 거기에 대해 이제 좀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거든요. 그림하고 글하고 잘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체 3장부터 볼게요.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장 다 펴셨어요? 네, 3장에 보면 꺼진 지방대사를 다시 켜라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정 기간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에 보면 지방은 무한대로 저장이 가능하지만 탄수화물은 이제 저장할 수 있는데 한정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탄수화물 이제 한정된 양을 있는데 더 많이 먹으면 그거를 다시 지방으로 저장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이제 인체 냉장고를 이제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냉장고라 생각하고 이제 지방을 이제 지하 냉장 창고라고 이렇게 한다면, 근데 냉장고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으면 굳이 그게 이제 그 지하 냉장 창고에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면 냉장고가 또 문제가 비기도 전에 탄수화물이 수시로 들어온다. 그래서 냉장고에 다 들어가지 못한 탄수화물은 지하 냉장 창고에 지방으로 저장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우리 몸은 냉장고 속 탄수화물이 반쯤 비어야 지하 냉장 창고에서 저장시킨 지방을 꺼내오는데 이렇게 자꾸 탄수화물을 먹다 보니까 지방을 쓰지 않으면 지방은 몸속에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방을 꺼내어 쓰는 대사가 퇴화된다는 점이거든요. 지방 대사가 퇴화되면 지방을 꺼내 쓰는 대신에 자꾸 담을 달라고 자꾸 입이 심심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넘어가 보면,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하면 이 퇴화된 지방 대사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냉장고를 싹 비우면 된대요. 그래서 냉장고를 싹 비우면 아예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지방 대사에 온이라는 불이 켜지게 해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탄수화물의 최소 요구량은 50에서 80g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 대사 스위치를 빨리 켜기 위해서 3일 동안만 탄수화물 섭취량을 최소 요구량이 50g 이하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냉장고가 거의 빌 때까지 지방 대사 스위치가 켜질 때까지만 3일 동안만 탄수화물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내용을 보면 단백질을 먹어야 지방 대사를 켜는 동안 근육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면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는 근육 손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우선 근육의 단백질을 끄집어와서 당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에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평소보다 더 많이 늘려야 되죠. 그 평소보다 더 많이라는 것보다 더 이상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근데 충분히 먹게 되면 이 포만감도 생기고, 그리고 렙틴 이렇게 분비도 식욕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단백질을 자연식품으로 먹으려면 한도 끝도 없고 배 터져 죽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두 단백질이죠. 대두 단백질을 먹게 되면 손상된 근육을 회복도 시켜주고 필요한 글루타민과 근육 생성을 돕는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면 단백질 얼마큼 먹어야 되냐라고 보면 단백질 이제 스위치온 다이어트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을 몸무게당 1.2에서 1.5g을 권장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자연식품으로 먹었을 때는 남자 같은 경우하고 여자 같은 경우가 다른데, 달걀 한 개에 단백질 6g이니까 남성은 15개, 여성은 11개 이상을 먹어야 된대요.
참 쉽지가 않죠, 먹는 게. 그래서 이제 쉐이크식으로 먹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 한 번 먹을 때 20에서 30g 정도 먹으면 되고, 이거를 4번 정도 나눠서 먹으면 내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을 다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단락에 보면 간헐적 단식이 지방대사를 빠르게 회복시킨다라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단식을 하면 인슐린 수치가 가장 낮게 떨어지고, 인슐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지방 대사가 분해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방 대사가 켜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단식 후 이제 12시간이 지나면 지방 대사가 켜지기 시작하지만,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루 정도를 단식을 했을 때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의 재료가 아미노산이 어느 정도는 비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평소에 단백질을 되게 많이 섭취해 있으면 단식하고 난 다음에 단백질만 잘 먹어도 기초 대사량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식 후 단백질을 잘 먹으면 지방대사도 잘 돌아가게 되는 몸이 된다고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동안 지방대사가 활발히 일어난다라는 여기 내용을 보면 잠이 부족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결국 근육 단백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변화해 사용하기 때문에 수면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지방보다는 근육이 더 많이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수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지방대사가 오래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죠. 낮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밤 되면 떨어지고, 이제 낮에는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밤 되면 올라가고,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건강한 사람들의 생체 리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진짜 살 빼고 싶다면 어느 정도 자야 진짜 도움이 되냐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냐고 봤더니 7시간 30분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최소 6시간을 자야 되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최소 7시간 이상을 자야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잠이 잘 안 오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잠 잘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조명이나 TV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안 켜놓고,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미리 다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낮에 낮잠을 자더라도 30분 이상은 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저녁 식사 전에 밥 먹고 난 다음이 아니라 저녁 식사 전에 운동을 해서 저녁 식사를 하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음료도 오후 2시 이전에 먹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 이렇게 위스키나 와인 한 잔 먹죠. 근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는 금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일주일에 4회 30분씩 고강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어트에서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근육을 지키고, 무엇보다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회복하는데 세트 포인트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운동을 다이어트 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 고강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숨이 헐떡헐떡거릴 정도로 운동을 해서 그래서 지방대사가 켜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난 다음에 탄수화물 저장도가 텅 비었기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4회 정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다음 단락은 영양제로 지방대사를 촉진한다는 이 내용에서는 이제 비만인 사람들한테 비타민, 미네랄 등 이 다양한 미량 영양소 결핍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뚱뚱하다고 해서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량 영양소 결핍이 생기는 이유를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이 미량 영양소 결핍이 비만의 원인을 더 악화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되면 식욕이 증가되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보면 오메가3 지방산이 있고요. 그리고 크롬이라는 게 있고, 비오틴, 아연, 마그네슘, 알파리포산,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 이렇게 영양소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에게서 멀티비타민, 비타민, B군, 크롬 이런 걸 먹였더니 체중 증가를 막아주는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이어트를 할 때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영양제를 먹어야,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라고 나와 있으면 첫 번째로 비타민 미네랄이 고루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라고 합니다. 종합 비타민 안에 비타민 B군이 함량이 적다면 따로 비타민 B군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을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 중에 DHA하고 EPA 함량이 600g 이상인 제품을 먹으라 하는데, 하루에 1.2g 이상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622mg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유산균도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저희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63억,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 다 같이 함유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에는 비타민 C도 하루 1에서 3g을 복용하라고 하는데, 저희 아세로라씨 같은 경우에는 한 알에 200mg이 0.2g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방 분해를 도움되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복합 체제를 추가로 먹고, 근데 비타민 D 함량이 낮다면 따로 비타민 D 영양제를 챙겨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 코엔자임 Q10과 알파리포산을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삽니다. 몸이 바뀌는 최소한의 시간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165페이지에 이 상의 핵심이 뭐냐면, 3주면 내 몸이 지방을 쓰는 시스템에 적응한다거든요. 3주면 내 몸이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이어트 후에도 요요가 급격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주 후에도 약간의 예외도 허용되기는 해요. 165페이지에 보면 지방 대사를 펼 수 있는 건 3주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은 3주거든요. 그리고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줄 보시면 잘 실천하다가도 몸이 바뀌기 전에 술이나 밀가루 같은 금기식품을 한두 번 먹으면 바로 예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3일 동안은 최소한으로 탄수화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첫 주가 지나 체성부 검사를 해보면 개개인에 따라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1위 1비 하지 마시고 쭉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첫 주에 빠졌던 근육량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체지방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금식품을 섭취하면 기다렸던 듯이 다시 몸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 주입치 대사가 빨리 펴지면 늦게 펴지는 차이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3주면 내 몸이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이어트 후에도 요요가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3주간의 금기식품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는 술이나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나 밀가루나 카페인, 짠 음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 보시면 1단계가 탄수화물 제한입니다. 렙틴 저항성을 개선시켜 꺼진 지방 대사를 켤 준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첫 3일은 탄수화물 철저히 제한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을 철저히 제한하셔야지 16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 냉장고가 되어야 인슐린 호르몬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지방 대사 온이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음식은 단 음식을 부르고 탄수화물 음식은 탄수화물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 보시면 하루 4끼를 단백질로 챙겨 먹자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1페이지 보시면 4일째부터는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일부터 7일까지는 대신 단백질 쉐이크 수를 3번으로 줄이고 점심 때는 현미밥 2분의 1 공기와 채소와 단백질을 드시면 돼요. 그 뒷페이지에 80페이지 보시면 이제 2단계 간헐적 단식이 들어가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쌓인 지방을 쓰도록 만든다. 요 2주부터는 점심은 일반식, 저녁은 탄수화물 제한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밑에 줄 보시면 2주차부터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간헐적 단식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빠르게 개선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82페이지 6째 위에 가시면 2, 3주차부터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우리 몸에 본격적으로 몸속에 쌓인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간헐적 단식이 효과를 보려면 단식하지 않는 날에도 철저하게 미션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 보시면 24시간 단식을 2주차에는 한 번 하고 3주차에는 2번 실시하게 되거든요. 잘 보시면 되고 Q&A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운동에 대한 게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일 때는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읽어보시면 단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지방 소비가 더욱더 촉진되기 때문에 지방전 연소가 더 잘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근육이 적극적으로 상향되어 근육에서 단백질이 빠져나온 반응이 줄어들고, 그래서 하루 4끼 먹는 날은 근력 운동까지 병행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에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페이지예요. 3주 후에는 이제 몸이 지방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릴게요. 3주 동안 체중과 체지방이 많이 빠진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체지방이 많이 빠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진짜 이제부터는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3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이제 시작이라고요? 하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이제 끝난 줄 알고. 근데 3주는 진짜 체지방을 감량하고 살찌지 않은 몸으로 만드는 그 건강한 다이어트 시작인 거죠.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빡세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이 되게 편해진대요. 이제부터 그간의 고생을 좀 뒤로 하고 편하고 즐겁게 다이어트를 즐겁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주 전에 몸이랑 어떻게 바뀌었는지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우선 몸이 좀 가벼워졌을 거고, 붓기도 좀 빠졌을 거고, 그래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밤에 숙면도 잘 취할 수 있게 그렇게 몸이 바뀌는 거죠. 좀 밤늦게 허기지는 것도 좀 어떤가요? 예전만큼 배고프지도 않고 단 음식도 당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지방을 잘 쓰지 않던 몸이 지방을 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랫동안 버려둔 집을 대청소했다고 하면 한 번의 청소로 이렇게 깨끗하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온 집에 쌓여있던 먼지와 잡동사니를 깨끗이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청소를 1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좀 쉬워지는 거죠. 대청소하고 나서 걸레질도 살살 하고 먼지만 털어주면 집안이 더 반짝반짝해지듯이 매일 청소를 해도 조금씩 먼지가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 게 좋대요. 몸의 대청소라고 하면 디톡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몸이 좀 다시 이렇게 좀 잘 식욕도 당기고 체중이 좀 늘어난다 싶으면 3주 이렇게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힘들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몇 가지 수칙만 잘 지키면 체지방이 조금씩 빠지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약본을 나중에 이렇게 올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3주 스위치온을 이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소감들이 이렇게 205페이지 있는데 보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도 몸이 가볍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또 체지방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인바디 측정해보면 없었는데 체중이 빠져도 체지방이 이렇게 빠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면 체지방이 계속 빠지는 게 그래서 너무 좋대요. 그리고 총 10kg를 감량했는데 특히 체지방만 계속 빠져있고 살이 빠지면서 이렇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모든 게 감사하고 활력도 생기고 삶의 여유도 생기고 인생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그런 소감이 또 있었어요. 피로감도 훨씬 덜하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식단 조절이랑 운동이 내 몸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실하게 깨닫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불면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그런 소감이 있어요. 이렇게 3주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요요가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면 208페이지 보면 이렇게 요약본에 보면 5가지 제목만 이렇게 제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5가지 중에 첫 번째 12시간의 공복과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철저히 유지합니다. 14시간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왜냐면 14시간에 3주 동안은 14시간의 공복을 그렇게 강조했죠. 근데 연구 결과 이렇게 보면 12시간보다 14시간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12시간의 공복이 체중이 늘어나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면 14시간의 공복은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수면 습관도 잘 유지하고 그렇게 해야지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게 필수적인 거죠. 체중을 빼고 싶은 이유가 건강한 몸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면 습관도 이렇게 잘 좀 유지하고 6시간 이상 그리고 14시간의 공복을 잘 좀 지킨다면 체중 감량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규칙적이고 힘든 운동 자극을 주 4회 이상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고 합니다. 3주가 힘들게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했잖아요. 근력 운동이랑 그거를 계속 지속하면 체지방이 계속 빠지면서 체형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다이어트 왜 우리 바디키 다이어트나 보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체중이 되게 잘 이렇게 빠지는 걸 많이 경험하시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체중이 아니고 체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좀 운동에 취미가 없는 사람도 숨이 차일 정도로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규칙적인 자극을 주 4회 이상 실천하면 몸의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바뀐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와 신체 활동량의 밸런스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거죠. 보면 먹는 양보다 더 많이 걷고 운동 강도를 더 높이면 된다는 거죠. 본인이 되게 떡이랑 과일도 좋아하고 단 음식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섭취를 늘려도 지방 대사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 거죠. 오인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유독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다 하시면 이렇게 좀 계속 운동 강도를 좀 더 높이면 잘 좀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맵기 양질의 단백질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해야 합니다. 3주 후부터는 일부러 단백질 쉐이크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나고 내 몸이 이렇게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뀌어서 근육 단백을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체지방을 더 빼고 싶어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인다면 줄인 만큼 단백질을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 보시면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건강한 다이어트로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를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식판인 거죠. 좀 참고해서 장 보실 때 이렇게 좀 이걸 구입하셔서 이렇게 좀 식단을 이렇게 건강하게 짜시면 좋아요. 5번째, 다이어트 휴식일을 두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음껏 하루쯤 마음껏 먹는 거죠. 3주 후에는 어쩌다가 한번 금기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체중이 늘지는 않아요. 일주일 다이어트를 이렇게 철저히 시행했던 사람들은 뭐 오늘 진짜 파스타나 도넛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곧바로 체중이 이렇게 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중에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이렇게 보상을 좀 해주면 주중에 힘든 것을 좀 참을 수 있겠죠.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이렇게 편하게 그냥 식사 하고 싶은 거 하셔도 3주 이렇게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한 장점이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2, 3분 정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그것만으로도 살이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 정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좀 가볍게 하고 좀 걸으면 되게 좋고 30분에 한 번 정도는 움직여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5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6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알쓸 신상이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게 신기한 다이어트 상식에 대해서 6장을 제가 할 건데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다이어트 상식, 알쓸 신상이라고 하죠.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유용한 거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우리 유산균 먹을 때 공복에 먹어야 할지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먹어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으시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꼭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을 항상 공복에 먹는 편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일단 유산균도 유산균이지만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장은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고 최근 의학계에서는 비만을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없애는 데는 무엇보다 장력 환경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이 때문에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다이어트가 끝나시더라도 유산균은 꾸준하게 계속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장내 유익균은 지방을 연소하고 저장하는 신진대사에도 관여할 뿐 아니라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영양을 주어 배고픔과 포만감도 느낀다고 하니 유산균 꼭 챙겨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233쪽 차라리 밥을 먹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밥은 탄수화물인데 왜 먹으라고 할까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케이크, 빵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는 게 엄청 힘들었고 왜 먹어야 되는지 왜 먹으면 안 되는지도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봐요. 케이크를 절대 못 끊어요 라고 되어 있고 밥보다 케이크 반 조각의 칼로리가 더 낮은 건 사실이래요. 하지만 살을 빼고 싶다면 칼로리가 높더라도 밥을 먹는 게 낫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과일하고 고구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것 또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많이 먹지 말고 그거보다 밥을 먹는 게 낫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밥은 탄수화물 흰 쌀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밥은 조금만 먹고 그 외에 반찬 있죠. 야채 같은 것들을 많이 먹으라는 거죠. 단백질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식품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돕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살을 빼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구마 다이어트다, 과일 다이어트다, 아니면 나는 한 가지 원푸드 다이어트, 빵만 먹고 살을 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차라리 밥 조금과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235쪽에도 보시면은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채소와 과일을 분리하라고 합니다. 채소와 과일 같은 제품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채소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면서 칼로리 밀도가 낮아서 체중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식품이다.
파이토케미컬이라 불리는 식물 영양소들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몸속의 염증을 없애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과일도 이 여러 가지 식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당분 함량이 높고 달잖아요. 우리 먹다 보면 곡물과 달리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뚱뚱한 사람에게는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과일보다는 채소를 좀 더 많이 드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과일을 먹고 싶다, 뭐 해독 주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236쪽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과일을 갈아 마시면 그냥 씹어 먹을 때보다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과당 흡수도 더 잘 된다고 하니 더 살이 찌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해독 주스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채소를 먹기 위해서인데, 채소만 갈면 맛이 없으니 조금 당분을 첨가한 과일을 넣는다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237쪽의 중간 지점에 보시면 여기에서 저자가 본인은 신선한 과일 주스 대신 단백질 쉐이크를 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저 역시 아침에 일어나면 밥 차려 먹고 하기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해서 아침에 단백질 조금 많이 섭취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여기 보면 아침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점심 식사의 양이 줄고 남은 시간에 탄수화물을 폭식할 수 있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아침에 뭐 쉐이크를 먹으면 가장 손쉽겠지만, 혹시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아침 식사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238쪽에 보시면 좋은 지방 챙겨 먹기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보시면 저탄고지 다이어트 유명했죠. 네, 여기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유익한 지방을 먹으면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된대요. 하지만 해로운 지방을 먹으면 익히 알려진 대로 비만과 심혈관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좋은 지방을 골라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지방이 뭐냐? 이것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데 239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의 대표 주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메가3 지방산 많이 먹어야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이나 연어, 연어처럼 지방질이 풍부한 생선류, 견과류, 씨앗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니까 좋은 지방을 골라서 드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면 다이어트 콜라보다 저지방 우유를 차라리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콜라 0칼로리라고 해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뒷장에 보시면 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246페이지에 여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달지 않은 탄산 음료도 톡 쏘는 상쾌한 맛을 만드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산 음료를 먹잖아요. 거기에는 이 톡 쏘는 맛을 만드는 인산이 들어있다고 해요. 인산이 뭐냐면 합성 첨가물이라고 하거든요. 세균과 곰팡이를 방지해 보존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합성 첨가물인데, 인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를 하고요.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애들 탄산음료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 보면 꼭 성장통도 있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탄산음료는 안 먹이는 편인데, 아마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여기 책을 보니까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성장기에 필요한 칼슘이 자꾸 빠져나가면 좋지 않으니까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47페이지에 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칼로리만 따져서 음식을 선택할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야채도 많이 먹고 하라는 거겠죠. 뭐 국밥 대신 덮밥, 그건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하는데 국물에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차라리 국물이 없는 덮밥 위주의 식사를 하시라는 거고요. 251페이지에 보시면 장바구니에 비싼 것을 담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돈이 없는데 비싼 거, 왜 비싼 거를 골라야 되냐. 옛날 어른들이 모르면 비싼 거 사라 라고 하시죠.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게 25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유기농 제품 있죠. 뭐 초록 땡땡이나 이런 데 가시면, 자연 땡땡 가시면 가격이 일반 마트보다 비싸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유기농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건데 여기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고 예를 들어 그렇지 않다면 농약이 남아있지 않게 잘 씻어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매번 유기농 가게에 가가지고 비싼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마트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저는 과일 세정제로 열심히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조금 돈이 풍족하시다면 유기농 제품을 드시면 좋고, 만약에 뭐 식비가 많이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마트에서 사서 농약을 잘 씻어서 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리는 게 단데요.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네, 내 인생에서 3주만 투자하시면 정말 최고로 날씬한 몸으로 최고의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함께 할까요? 약속!